먼저 10위를 뭔가요? 한번 보면요. 10위는 제가 어떻게 선정을 했냐면 점포 축소. 우리 점포 축소. 뭐 뉴스에 언론이나 뉴스에 연일 등장하는 게 은행권 지점 축소한다. 네. 뭐 이렇게 뭐 키오스크 등장한다. 뭐 디지털 점포다. 이렇게 해서 점포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맞아요. 뉴스를 많이 봤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10위로 선정한 거는 점포 축소와 은행권의 미래 점포 전략이라고 이렇게 제가 선정을 해봤고요. 예. 이 은행권의 점포 네. 축소가 과연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은행권의 인원수, 은행권의 직원 수는 또 어떻게 줄어들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10위권으로 선정하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네, 저도 그 뉴스에서 은행 점포가 줄어든다는 기사를 보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꾸만 이제 뭐 디지털 로봇에게 좀 일자리를 뺏기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실제로도 점포가 많이 줄어든 건가요? 또 앞으로도 뭐 그러면 계속 좀 줄어들 네. 추세인가요? 예, 제가 그 뉴스를 볼 때 그 우리 은행권 점포 지점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뉴스라든 어떤 속성상 네. 조금 좀 자극 네.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극성을 좀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좀 뉴스에서 점포가 10개가 줄어도 많이 줄어드는 것처럼 이렇게 좀 표현하는 이런 성향이 좀 있는데 실제로 제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그리고 각 은행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시 자료를 통해서 은행 지점과 출장소 수까지 이렇게 제가 다 자료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2020년도 6월 말 그리고 2021년도 6월 말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12월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기별로 발표하는 이 공시 자료에 12월 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2월 건은 조사를 못했는데요. 예. 각 작년 6월과 올해 6월 요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 지점 수와 출장소 수가 실제로 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 화면에도 나오고 있죠.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6대 시중은행 그러니까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이렇게 6대 시중은행이 지점 수만 보면요. 지점 수만 보면 2020년도 6월 말에 4,480개, 그 다음에 2021년도 6월 말에는 4,297개, 4,297. 그 지점 수만 보면 이렇게 이제 좀 줄어들었고 약 몇 개가 줄어들냐면 한 150개 정도가 줄어든 걸로 나오죠. 근데 출장소 수는 756개에서 747개로 거의 한 9개 정도만 줄어든. 출장소는 상대적으로 덜 줄어들고 네. 지점이 이제 한 150개 정도 줄어들어서 네. 전체적으로 한 190개 정도가 줄어드는 이런 효과를 이제 그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죠. 지금 표에 보면 마이너스 192라고 나오는 게 전체적으로 지점하고 출장소 수하고 같이 합쳐서 마이너스 190개 정도가 190개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특징을 보면 어떤 특징을 볼 수 있냐면 이제 은행별로도 보면 은행별로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이 어디냐 하면 아무래도 이 국민은행 쪽 보면 국민은행이 마이너스 64. 그래서 64개 지점과 출장소가 줄었다라고 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수 있고. 네. 근데 기업은행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3. 이 말은 기업은행은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 기업은행이 아무래도 국책은행이고 하다 보니 지점을 줄이는데 좀 부담이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예. 이런 특징이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작게는 한 3개 정도가 줄은 것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한 64개 정도가 줄어든 그런 은행이 있었다라는 예. 그런 특징이 나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점은 그래도 많이 줄었는데 출장소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점을 우리 은행권이 제가 미래 은행 점포 전략 거기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점을 위주로 좀 줄이고 출장소는 오히려 현행 유지를 하거나 앞으로는 좀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경향을 좀 보인다는 거죠. 예. 자, 지점 수는 이 정도 수준으로 보고 네. 그다음 제가 직원 수 그러니까 은행원 직원 수는 과연 몇 명 정도 줄었나라고 네. 하는 것도 제가 똑같이 각 은행의 공시 자료를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예. 그래서 6대 은행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해가지고 6대 은행의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전체 인원수를 보면요. 과거에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6대 은행 직원 수가 전국의 은행원이 총 한 10만 명 정도가 있다. 이런 예. 이야기가 그냥 통설이었습니다. 근데 6대 은행이 지금 8만 6천 명 정도가 되죠. 정규직, 비정규직 합해서요. 예. 8만 6천 명 정도인데 1년 후에 8만 4,900명, 약 8만 5천 명 정도로 마이너스 1,400명, 그러니까 한 1,500명 가까이는 줄었다라고 하는 요게 이제 그 공식적인 통계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1,500명 정도는 줄고 있고 앞으로 그 계속 이제 좀 더 줄 거냐라고 했는데 좀 줄어드는 속도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완만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어떤 예측을 하면서 예. 일단 줄어든 거는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취준생분들이 얼마나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이냐 또는 지금 얼마나 줄어들었냐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게 이제 공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거니까 뉴스보다 더 정확한 어떤 통계 수치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줄어든 건 사실이다. 그러나 좀 앞으로는 좀 덜 완만하게 줄어들 것 같다라는 이런 예측을 제가 여러분들께 좀 해드립니다. 그래요. 보니까 이제 그 표를 비율로 따져봤더니 국민도 그렇고 점포 수의 비율도 그렇고 은행 직원 수도 그렇고 국민이나 뭐 우리 하나 이쪽 신한 쪽 이런 쪽이 좀 이제 많이 좀 빠지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수치로 보니까 이제 정말 지점들이 줄어들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이제 은행권의 어떤 트렌디한 현상이고 변화하고 있는 세대 차이인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은행 지점들 미래 은행 거래는 뭐 어떤 변화가 있을 지금도 이제 뭐 인터넷 뱅크들이 많다 보니까 네. 네. 어떤 변화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울 어디 모모 구에서 어르신들이 60대 어르신들이 은행 지점이 하나 폐쇄가 되면서 여기 디지털 점포가 들어선다라고 하니까 디지털 무인 점포가 들어선다고 하니까 네. 그 해당 은행의 본점 앞에 가서 시위를 하는 왜 우리 동네에 은행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왜 은행 점포를 없애냐 불편하다라고 하면서 시위를 하는 그런 뉴스를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나오면서 봤는데요. 네. 미래은행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바뀔 거냐면 점점 이렇게 무인 점포 또 디지털 점포가 확대가 되는 거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어떤 트렌드고 뭐 그건 은행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권 또는 전체 우리 산업권, 전체 우리 생활권 자체가 디지털로 변화되는 건 이건 시대적인 추세겠죠.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고 은행 점포만 앞으로 딱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점 수가 좀 지점이라고 하는 건 적어도 한 10명 이상 이 근무하는 곳이고요. 그 안에는 이제 기업 금융도 있고 외환도 있고 개인 금융도 있고 뭐 VIP 고객 상담실도 있고 이런 곳들이 이제 지점인데 이런 어떤 대형 점포는 위주로 좀 줄어들고요. 네. 이런 점포들은 좀 줄어들고 미니 점포, 소형 점포 이런 곳들 그러니까 우리가 출장소 같은 개념. 예, 출장소.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지점수 변화에서도 지점수는 지금 좀 줄어드는 게 표시가 나고 있지만 출장소는 지금 현행 유지 수준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앞으로 출장소급 이렇게 미니 점포 여기는 우리 뭐 개인금융 예금만 취급합니다. 여기는 우리 상품만 취급합니다. 여기는 뭐 컨설팅 상담만 취급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소형 점포 위주로 이런 점포 위주로 각 은행들이 전략을 좀 펼쳐나가지 않을까라고 제가 뭐 여러 가지 자료나 또는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본 결과 그런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그 시위를 봐도 그렇고 이제 생각나는 건 뭐냐면 저희 어머니 아버님만 해도 그렇고 이제 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네. 이게 앱으로 아무리 설명드려도 그렇죠. 그게 쉽지 않고 네. 막 지문 등록하고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가끔 이제 저희가 은행 가면 좀 바쁠 때는 너무 오래 얘기하시니까 답답할 때도 있지만 은행 직원에게 막 하나하나 다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네. 그런 분들한테는 필수인 거기 때문에 예. 출장소가 또 느는 것도 그런 거에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예, 지금 농협은행 같은 경우가 농협은행이 지금 2022년도 상반기 채용 인원을 450명을 지금 채용한다고 지금 채용 공고가 떠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있을 텐데요.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농촌 지역에 지점이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골 어르신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농협은행이 지점 축소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네. 아까 우리 MC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현상, 그러니까 어르신분들이 디지털 기기를 잘 못 다루는 이런 현상을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노인분들께서 연세 드신 분들께서 뭐 KFC 햄버거 주문도 하기가 어렵고요. 네. 그다음에 은행에 가서 뭐 디지털 키오스크 기기를 다루기도 어렵고 또 우리 스마트폰으로 뱅킹 앱을 쓰는 것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오로지 오프라인으로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은행 거래를 해야 되는데 특히 농협은행 같이 이렇게 농촌 지역을 위주로 많이 운영하는 이런 은행들은 지점을 줄이기가 오히려 어렵고 현상 유지를 좀 시키는 과정이 있고 우리 금융 분야에서는 이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각 은행들이 전부 다 고민을 안고 있는 현재 과제입니다. 9위는 최대 희망퇴직이다라고 하는 최대 희망퇴직 인원. 예. 예. 희망퇴직에 대한 뉴스는 항상 나올 수 있고 예. 또 네. 접한 부분인데 올해 인원 규모를 봤을 때 좀 최대라고 봐야 되나요? 예, 올해가 최대라고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오. 매년 우리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농협은행 이런 일반 시중은행들은 매년 상시적으로 거의 1월달 그러니까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희망퇴직을 합니다. 희망퇴직을 하는데 약 한 작으면 300, 많으면 700명 정도 이 정도 선에서 매번 희망퇴직을 받고 있죠. 그래서 각 은행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데는 40대 이상이면 희망퇴직을 받는다. 어떤 데는 50대 이상부터 받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뉴스를 접하면서 희망퇴직에 대한 뉴스를 보는데 특히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SC제일은행, 그다음에 한국시티은행이라고 하는 이 외국계 은행들에서 특히 한국시티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시티은행의 소매금융을 한국에서 철수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시티은행의 대대적인 희망퇴직을 받았었죠. 네. 그래서 한국시티은행이 지금 역대급으로 뉴스를 보면 최대 7억 원까지 퇴직금을 지급한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역대급으로 이렇게 희망퇴직 인원이 발생하면서 은행권 전체적으로 약 작년이 아니죠, 올해죠. 2021년도 한 해에 약 4,000명 가까이 퇴직하는 이런 역대급 희망퇴직 인원수. 이게 근데 우리 취준생들에게는 이게 양날의 검이죠. 네. 한편으로는 본인의 미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죠. 한편으로는 또 취업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8번째는 점점 가시화되는 수시 채용이라고 이렇게 제가 잡아봤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번 주 월화수 때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예. 어쨌든 코로나 이슈 같은 것들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수익이 나야 되니까 정기공채 같은 걸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중간중간 필요한 인력들을 뽑고 그중에서는 중고 신인들을 더 선호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초짜 생실입들이 참 어렵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공채를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것이 취업 준비생들의 바람이겠습니다만 은행이나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시 채용을 이런 어떤 환경적인 부분을 봤을 때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쌤들 공감도 하시죠? 예. 그렇죠. 수시 채용이 크게 우리나라 취업 시장을 보면 공기업 시장이 있습니다. 공기업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금융 일반 대기업이나 일반 기업 쪽 이렇게 있는데 수시 채용이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공기업 중간에 이제 은행이나 금융권 그다음에 맨 왼쪽에 일반 기업 쪽이 있다면 일반 기업 쪽부터 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예. 그 수시 채용이 확대되어지는 정도가. 그래서 일반 기업 쪽은 지금 수시 채용이 상당히 확산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그중에 이제 금융권,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일부 도입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공기업은 정기 공채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수시 채용이 가장 많이 확산되어 있는 곳은 우리 금융권보다는 일반 기업 쪽이 더 많이 확산되어 있고 우리 금융권도 일부 좀 수시 채용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까지 일반 기업에 비해서는 덜 확대가 되고 있고 그래도 수시 채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팩트죠. 그래서 우리 취준생분들에게는 이 소식이 좋지만은 않은 소식일 겁니다. 7번째 이슈는 우리 저축은행들이 채용 규모를 좀 확대하고 있다라고 저축은행들 하는 건데 예. 금융권에서 그렇군요. 그래도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좋은 소식이네요. 이게 저축은행들에서 채용을 늘리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일반은행 같은 그냥 네. 개념보다 저축은행이라고 하면 이제 일부 취업준비생들이나 일반인들은 이제 약간 그래요. 이게 뭐 예전에 이제 막 그 사태를 입고 그러기 예, 때문에 예. 뭔가 어떤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만 보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예.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는지 예. 정리를 해주시죠. 저축은행이라 그러면 혹시 우리 그 과거 세대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걸 본 기억이 실제로 있는데요. 예. 저축은행의 가장 전신이 뭐냐면 어렸을 때 상호 신용금고라고 하는 그렇죠. 이런 팻말을 네네. 그 간판을 달고 있었던 곳이 지금의 저축은행들입니다. 네. 그때 제가 어렸을 때는 상호 신용금고라고 하는 그런 금융기관이 있었는데 네. 그것들이 상호 저축은행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지금 현재 이제 상호 저축은행에서 상호자를 떼고 그냥 저축은행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뀐 게 저축은행의 지금까지의 변화의 트렌드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의 저축은행이 총 한 80개 정도가 있습니다. 80개 정도가 있는데 80개요. 예. 80개 정도 저축은행이 있고 그중에 가장 큰 저축은행이 우리 취준생들한테도 인기가 그나마 꽤 있는 SBI 저축은행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SBI. 예, 두 번째로 큰 곳이 이제 OK저축은행이라고 우리 광고나 이럴 때도 보면 자주 네. 나오죠.
그런 식의 이제 저축은행 그룹이 있는데 이 80개 저축은행들에서 근무하는 총 직원 수가 약 8,000명, 9,000명 정도가 됩니다. 8, 9천 명이요. 예, 그러니까 꽤 한 개 저축은행당 평균 한 100명 정도 근무하는 곳이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금융권 안에서는 중소기업에 속하는 금융권 중에서는 이제 시중은행들은 대기업이라면 저축은행은 중소기업에 비유할 수 있는 그런 금융회사들이 이 저축은행들인데요. 그래도 8,000명 정도, 9,000명 정도 되고 전국에 한 80개 정도가 있으니 우리 아무래도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인 조금이라도 더 큰 규모가 큰 이런 저축은행들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 게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대형 저축은행, 아까 말씀드린 SBI 저축은행이나 SBI 같은 경우. OK 저축은행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지원이 좀 몰리는 이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고 실제로 이 저축은행들이 연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취업했을 때 연봉은 각 저축은행들 80개가 있으니 다 중소기업이 80개가 있다고 하면 연봉 수준이 다 다르겠죠. 네. 당연히 다 달라야 정상이고. 네. 근데 이 대형 저축은행들은 연봉 수준도 약 최소한 4,500 이상이 되면서 대기업 대비해서 뭐 대형은행 대비해서 크게 안 떨어지는 거군요. 예, 조금 이제 아래쪽이긴 하지만 네. 일반 사기업 쪽 일반 기업 쪽의 어떤 중견 그 기업 이상의 어떤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제 금융권 쪽이 아무래도 우리 취준생들 사이에 인기도 높고 한 이게 사실이겠죠. 근데 이 저축은행들이 원래 이제 그 규모를 좀 넓히면서 네. 채용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라고 하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특히 대형 저축은행, SBI 저축은행, OK 저축은행, 특히 이제 OK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OK 금융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그 OK 저축은행을 포함한 나머지 이제 계열사들을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이곳들에서 몇백 명 단위로 000명 단위로 대규모로 이제 채용을 실시하고 있고 지금 아직 이제 막바지 아직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곳들이 우리 채용 시장, 금융권 취업 시장에 그래도 좀 좋은 소식을 불러 일으켜주면서 예. 취준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네. 이제 저축은행 채용 규모 확대된다는 의미가 일단 제1금융권 좀 지금 뭐 여러 저희 부동산 사정 같은 것 때문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부채가 늘다 보니까 네. 대출을 규제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채용 규모를 확대한다는 거는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이쪽은 뭔가 나름 화랑일 거라는 얘기라는 거잖아요. 그 의미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은행권에 대해서 정부나 이런 쪽에서 좀 규제나 이런 것도 심해지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저축은행들이 좀 틈새 시장을 좀 확대시키겠다. 예. 좀 더 공격적으로 영업을 해보겠다. 네. 좀 더 공격적으로 이제 영업과 비즈니스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가 아닐까라고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특히 대형 저축은행들이 이제 좀 더 규모를 확장시키면서 좀 신입 행원들도 더 채용을 하고 그다음 비즈니스 특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저축은행들의 큰 어떤 시장인데 그쪽으로 이제 좀 영업을 더 확대하면서 규모를 더 키워보겠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대형화 추세 이런 어떤 트렌드의 변화라고 네. 보여집니다. 여섯 번째는 제가 뽑은 예. 어떤 이슈가 금융 공기업들이 그래도 채용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렇군요. 금융공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도 좀 알아야 될 테고 예. 또 얼마나 채용을 했는지 그 규모도 궁금합니다. 좀 짚어보죠. 예. 금융 공기업이라고 하면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뭐 네. A매치라고 하는 이런 곳들이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금융 공기업은 취업 난이도만 보면 네. 상급, 중급, 상중. 예, 상중으로 나누어서 그래요. 한우 보면 없고 상중으로만. 예. 상중으로 나누면 네. 그러니까 난이도 취업 난이도가 어려운 곳들은 한국은행 가장 넘사벽인 곳들이죠. 가생적인 뉴스에서 많이 예. 보는 곳이죠. 네. 그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자산관리공사 네. 뭐 이런 곳들은 우리 금융권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진짜 넘사벽인 그러나 일부 소수 지원자들이 이제 지원하는 그런 곳들이고 네. 그런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하면서 뭐 일반 그 지방대 출신도 많이 지원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네. 일단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렵군요. 아무나 거의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금융고시 수준인 거죠? 여기는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렇죠. 거의 뭐 특히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네. 행정고시 수준과 뭐 거의 동급이다. 동급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고시 공부하듯이 공부를 해야 되죠. 네, 네, 네. 그다음 난이도가 이제 네. 중인 곳들, 난이도가 중급인 곳들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뭐 각 신용보증재단 이런 곳들이 있는데 이런 곳들도
우리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어렵지만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곳이고 중간에 네. 이제 기업은행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기업은행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는 이 정도 수준의 그 금융공기업의 취업 난이도가 중인 정도 수준의 각 시중은행들의 취업 난이도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각 시중은행들이 기업은행과 난이도가 비슷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막 우리 시중은행보다는 살짝 더 난이도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나머지 곳들은 우리 시중은행하고 좀 비슷한 그런 취업 난이도를 보이고 있죠. 저희가 생각해 볼 때 그렇다면은 취업 난이도 중에 이제 기업은행이 있으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같이 이제 뭐 일반은행 얘기할 때 얘기하는 곳이니까 예. 보통 대형은행 정도의 어떤 수준은 예. 여기서 막 금융공기업의 취업 난이도 중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기업은행이 포함되어 있는 곳. 어허. 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국민은행 취업한다 그러면 우리가 국민은행이나 기업은행이나 난이도가 비슷하니까 난이도가 비슷하니까 기업은행이 포함되어 있는 기술보증기금이나 뭐 한국조폐공사나 이 정도 수준하고 우리 국민은행도 비슷하겠구나.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유추를 해볼 수 이거 있는 분류도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이제 상중 분류를 못하면 예, 예. 본인은 열심히 했지만 상급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고시 수준으로 준비를 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목표점을 향해서 스코어를 좀 줄이고 예. 집중도를 높이는 게 좋긴 하겠네요. 예, 예. 그래서 금융공기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제일 먼저 이제 스타트할 때 준비할 때 제일 먼저 내가 어디를 목표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그룹군을 선정을 하는데 그렇군요. 이 그룹군을 본인한테 맞는 곳, 그다음 그룹군이 어떤 일정하게 딱 포인팅 관역이 좀 좁아져 있어야지 상해 한 군데, 중해 한 군데, 하해 한 군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원을 하면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죠. 그렇군요. 네. 채용 규모는 좀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우리 그 금융공기업 채용 규모를 한번 보면요. 네. 예. 최근 제가 3년간 채용 규모를 한번 이것도 제가 자료 조사를 띄워줄 수 있나요? 해봤는데 예, 잘 안 보여서. 네. 예. 예. 그 한국은행부터 금감원,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예보, 캠코가 자산관리공사입니다. 신보 기본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네. 우리 취준생분들은 다 알 거고요. 그 2019년도가 580명 정도 이 곳들을 합쳐서 한 580명 정도 채용을 했는데 예. 2020년도는 569명으로 약 10명 정도가 줄었죠. 네. 근데 2021년도는 다시 579명으로 다시 580명 정도 하고 오. 비슷한. 그래서 제가 이번 6번째 우리 키워드를 제가 금융공기업들은 채용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뭐 결국 10명 안팎에서 살짝 변동이 있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전체적인 규모가 아까 우리 시중은행들의 어떤 채용 규모를 나중에도 보겠지만 시중은행은 보통 1000단위인데 이렇게 금융공기업들은 채용 규모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냥 100단위에서 살짝 10명 단위 그러니까에서 변동이 있는 게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금융공기업들은 아무래도 우리 청년 실업이나 이런 거를 이제 같이 고민한다는 차원에서 채용 규모를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올해의 제가 뽑은 6번째 뉴스였죠.